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1차 시 성곽의 의미와 기능. 여보시오, 나는 지나가는 성곽 설계자인데 이 성곽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겠소? 어라? 누구시오? 성곽 설계자라? 아니, 성곽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그럽니까? 성곽은 당대의 사람들이 만든 가장 큰 구조물이요. 성곽을 만들기 위해 측량, 토목, 건축 등 다양한 기술과 수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오. 따라서 성곽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술이 반영되어 있고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기술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요?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그 특징을 알아보며 우리나라 성곽의 역사와 함께 토목 건축 기술의 역사도 알아가려 하지요. 아, 그랬군요. 나는 성곽을 지키고는 있지만 부끄럽게도 성곽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좌랑님께 한 수 배워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오. 먼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곽 유적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성곽은 남한 지역에만 무려 2,300개가 있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성곽까지 합하면 약 3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면적에 비하여 이렇게 많은 성곽을 쌓기 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침을 막아내고 우리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성곽의 기능과 종류, 주요한 성곽 구조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성 집단과 시대에 따른 축성 방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성곽의 개념. 좌랑님, 저는 성곽에 대한 기초부터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이란 먼저 무엇인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지요. 성은 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만든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은 성벽을 의미하지만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이나 치, 여장 등 각종 성곽시설물과 건물과 저수시설, 해자 등도 성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성과 성곽은 다른 의미인가요? 원래는 한 겹으로 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성을 곽이라고 하므로 성곽은 내외성을 갖추고 있는 성에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성과 성곽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곽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없었나요? 성곽을 의미하는 우리말에는 잣이 있으며 고구려의 구루나 홀, 백제의 지, 신라의 벌도 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 성곽의 기원. 성곽의 개념은 이제 잘 알겠네요. 그렇다면 성곽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인류가 만든 이른 시기의 성곽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리코 성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8,000년경에 만들어졌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 그리스에는 기원전 1600년경에 돌로 만든 성체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비롯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쌓은 그리콜라 국경성과 하드리아누스, 리메스 장성 등이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도시를 둘러싸는 토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국에 많은 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성은 둘레가 20km에 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좌랑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곽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성곽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세기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한나라가 위만을 침공하여 왕검에 이르니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 한 것으로 보아 고조선 때부터 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와 전쟁을 했던 왕검성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매우 험하고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남한에서도 청동기 시대 성곽이 발견된 것이 있나요? 성곽은 없지만 마을 주변으로 깊은 도랑을 파서 만든 환호라고 부르는 방어시설은 부여 송국리나 울주 검단리, 진주 대평리, 창원 남산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의 양산 폐총에서는 목책 흔적이 확인되고 웅전 폐총, 성산 폐총, 김해 폐총 등에서도 성책을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곽이라고 부르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형태의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37년 금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는 기원전 34년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위례성에 도읍을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축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삼국이 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3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곽이 축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성곽의 종류. 좌랑님, 이제 성곽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러죠. 성곽은 보통 축성 재료, 지형이나 지리적 위치, 거주 주체나 기능, 사용 목적,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먼저 축성 재료를 기준으로 한 성곽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축성 재료는 축성 기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책, 흙으로 쌓은 토성, 돌로 쌓은 석성, 벽돌로 만든 벽돌성이 있으며 목책에 점토를 바른 목책도니성, 석회로 만든 성 등이 있습니다. 목책은 통나무를 잘라서 긴급하게 만드는 방어시설인데 일시적으로 주둔하거나 행군하면서 잠시 머무는 곳에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목책이 화공에 취약하므로 조선시대에는 목책에 진흙을 발라 목책도니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토성은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 성으로 흙을 절토하여 경사를 만드는 삭토법,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법, 틀을 만들고 정교하게 다짐하여 쌓는 판축법 등이 있습니다. 석성은 돌을 사용하여 쌓는 성을 말하는데 안팎으로 돌을 쌓는 협축성, 한 면만 돌로 쌓는 편축성, 내부는 흙으로 쌓고 외벽만 돌로 쌓는 토심석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돌성은 벽돌로 외벽을 마감한 성을 말하는데 중국의 성곽은 대부분 벽돌성이지만 우리나라는 강화외성과 화성 공심돈 등 일부 성곽시설을 제외하고는 벽돌성을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석회로 만든 성은 석회를 재료로 만든 성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5호 16국 시절 흉노족이 세운 대하의 통만성은 석회에 모래와 황토를 섞은 강회로 만들어 지금도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강회는 지금의 콘크리트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축조 위치와 형태를 기준으로 한 성곽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곽의 축조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평지성과 평지와 산성을 아우르는 평산성, 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성곽의 90% 이상은 산성입니다.
이 민족의 수많은 침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산성으로 대피하여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청야입보 전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성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봉우리의 정상부를 감싸도록 만든 성을 태묘식 산성이라고 하며, 능선과 계곡을 포함하도록 쌓은 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인 정약용은 산성의 입지를 기준으로 바구니 같은 모양을 한 고로봉형, 마늘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정상부가 평평한 산봉형, 뒤가 높고 앞이 낮은 삼호봉형, 말한장 모양의 만봉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조 목적과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죠. 왕궁과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 지방의 행정, 경제, 군사의 중심지인 읍성, 유사시의 대피성인 산성,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창성,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던 행제성, 국경과 요새지에 쌓은 행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각종 성곽시설물과 축성을 위한 조건. 좌랑님, 그런데 성곽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성곽은 성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벽 시설물로는 성벽, 성문, 앞문, 수구, 옹성, 용도, 치성, 적대, 장대, 망대, 여장, 총안, 포루 등이 있으며, 성 내부 시설물로는 저수시설과 창고, 병영, 관청, 각종 의례용 건물 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도 궁금하군요. 첫째, 영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군사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원 남성골 산성은 고구려가 한때 금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알려면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축성 집단의 기술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곽은 토목 건축 기술의 결과물이므로 모든 성곽에는 축성 집단의 특징적인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성 방법을 보면 축성 집단과 축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전쟁 규모와 전쟁 유형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곽의 규모는 당시의 전쟁의 규모에 비례하고 있으며, 전쟁의 규모는 인구 규모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곽의 높이와 방어 시설들은 공성무기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거리 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성곽의 축성 방법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를 알게 해줍니다. 성곽은 육상교통과 하천교통의 요충지에 축성되므로 당시의 교통로를 알 수 있으며, 성곽 안에서는 문자가 새겨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므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성곽의 시대별 원천 기술. 각 시대별 축성법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알려주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축성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국가별 축성 기술자들이 보유한 축성 원천 기술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이른 시기부터 석축성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토심 석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토심 석축성은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창안해낸 새로운 축성 기술입니다. 성벽의 중심부는 흙으로 쌓고 내외벽만 석축으로 마감하여 축성 용이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하여 발달된 토성 축성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 도성과 방어용 산성들도 대부분 토성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신라는 토성을 쌓다가 5세기 후반경 갑자기 발달된 석축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하게 쌓은 신라성은 방어력이 탁월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는 삼국의 축성법을 융합하여 새로운 축성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석성은 잘 가공된 성돌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토성은 기단 성녀를 배치하고 판축하여 쌓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고려 시대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높은 산 속에 피난형 성곽을 축조하며 평지에는 급증하는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읍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는 초기에는 읍성 위주로 성곽이 구축되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산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화약무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성돌의 크기도 커지고 성벽의 높이도 낮아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곽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